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처럼 허세 부리는 거 좋아하는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말년에 비참해지기 딱 좋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아시겠지만 허세 공화국, 허세 끝판왕이죠. 오히려 나이가 먹을수록 느끼는 건데 연령대가 어릴수록 이 허세 레벨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허세를 부리게끔 하는 그런 유혹거리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SNS를 통해서 이 허세를 부리는 나이나 그 강도가 더 세지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저희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뭐 이것도 꼰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 때는 돈이 없으면 안 했어요. 있으면 했지만 없으면 안 했어. 근데 지금 세대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없어도 합니다. 없어도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죠. 그 뭐 신용카드입니다. 물론 예전에 신용카드가 있긴 했지만 과거 2003년 카드 대란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번 엎어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드의 무서움을 아는 분들은 그냥 없으면 안 하는데 돈을 모아서 한다거나.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돈이 없어도 카드를 긁어서라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서 뭔가 있는 척하고 뭔가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스타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는 정말 잘 산다, 정말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뭐 비싼 소장품을 가지고 있다거나 비싼 물건을 몸에 두르고 있다거나 아니면 비싼 자동차 타고 있는 것들이 쉽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뭔가 멋져 보이고 뭔가 자기들이 잘 나간다는 것을 뭔가 보여주려고 과시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뭔가 멋있어 보인다기보다는 좀 안쓰러워 보여요. 왜 그러냐면 뭔가 현실의 어려움을 자꾸 뭔가 소비로 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딱 봐도 알아요. 저게 돈이 없다는 거 알거든요. 가진 게 없는데 자꾸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있어 보이려고 자꾸 이 없는 살림에도 뭔가 돈을 쓰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그게 오히려 본인한테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안 써도 되는 돈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대출이나 신용카드 빚에 빠진다거나 좀 그런 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더욱이 지금은 더 돈이 없을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 돈을 벌죠. 직장에 다녀야 돈을 버는데 요즘엔 좋은 직장 다니는 게 더 어렵고 예전보다. 그리고 돈 버는 것도 더 어려워졌어. 물론 작은 돈을 버는 건 옛날보다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큰 돈을 버는 건 옛날보다 더 어려진 것 같아. 알바자에도 예전처럼 많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에 일자리를 많이 가리다 보니까 옛날처럼 일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주머니 사정이 얇아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 돈을 더 아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더 아껴야 되는데 돈을 더 쓰는 것 같아요. 돈을 더 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안 모은다는 거고, 돈을 안 모은다는 건 미래 대비를 안 한다는 거고, 미래 대비를 안 하면 미래는 답이 없는 게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고 좀 안타까워요. 뭐 지금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어떤 결혼율을 올리기는 힘들어요. 뭐 혼자 사시는 분들 많겠죠. 근데 혼자 살더라도 말 그대로 혼자 살기 때문에 나름의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혼자 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어떤 그런 준비를 하는 데는 직업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누구나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인간의 체력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뭐 투자, 쓰리자, 포잡 할 수야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게 일을 하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려면 돈 관리를 잘해야겠죠. 돈 관리 잘해야 이제 나중에 미래 계획도 세우고 하는 건데 좀 소비의 늪에 빠진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얼마나 좀 그릇된 삶을 사는지를 잘 몰라. 오히려 인스타 같은 것들이 돈을 쓰게끔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안 져도 되는데 빚을 진다거나 돈이 모이지가 않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점점 답이었어. 앞으로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물가 비싸죠. 지금 물가 비싸는 거 끝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 지금 김밥 비싸잖아요. 라면 비싸죠. 또 올라갈 겁니다. 또 올라갈 거야.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전략이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과거보다 돈 모은 게 좀 더 어려워진 거지 돈을 못 모으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때 저작과 어떤 그런 소비 관리 같은 게 좀 기본 메타로 잡혀있는 분들은 그나마 나아요. 물론 이분들도 힘들죠. 왜냐? 과거보다 물가가 더 비싸게 나가니까 월급은 그만큼 안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돈이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적고 소비지를 관리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플러스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답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모아놓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빚만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사실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미래에 다가오는 전쟁의 승리가 되려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물자나 식량 그리고 전쟁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어떻게 사? 맨몸으로? 안 그래요?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허세 부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허세 때문에 결국은 망가지는 사람도 많을 테고 못 일어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허세는 허세일 뿐입니다. 그냥 거칠일 뿐이에요. 그리고 한시적일 뿐입니다. 이 허세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본인이 부린 허세 때문에 자신의 삶이 뭔가 내려가는 모습을 많이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렇게 살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본이 예전에 버블경제시절에 막 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막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돈을 쓰라고 하잖아. 일본은 오히려 너무 돈을 안 쓴다고 돈을 쓰라고 하죠. 근데 일본 사람 돈을 안 써요. 왜냐? 과거에 한번 이렇게 돈을 흥청만져 썼다가 나락을 한번 심하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인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악의 구렁텅이 가게 될까봐 안 써요. 그래서 일본 정부도 답답하단 말이야. 너무 돈을 안 쓰니까. 일본 같은 경우 오프라인 상품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망하고 있어요. 일본만큼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이제부터라도 좀 씀씀이를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세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시적인 분입니다. 한시적인 분. 그리고 패시전인이 말씀하신 그 유튜버분 말고도 다른 이제 일본 서민 유튜버분들 몇 분 계신 거 보면 일본은 그러니까 세일 안 하면 그 마트를 안 가요. 마트를 아예 안 가. 일본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게 세일이 뭐 일주일 간격, 보름 간격 하지 않고요. 딱 하루나 이틀이 끝이에요. 예. 근데 그때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동네에 있던 사람 싹 다 모여.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문 열기 30분, 1시간 전부터 막 줄 서 있어. 동네 마트. 하루 세일하는 거 잡으려고. 그리고 완전 양껏 삽니다. 거의 뭐 어디 전쟁 나가는 것처럼. 근데 엄청 싸요. 여러분 보면 놀랄 정도예요. 진짜 싸. 우리나라가 거의 한 반절이야, 과일은. 예. 그래서 막 신세계 같아, 진짜. 정말 싸요. 고기도 싸요. 고기도 우리나라 지금 삼겹살 가격이 거의 한 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 싸요. 품목도 엄청 다양해. 할인폭도 엄청 크고. 엄청 싸요. 그러니까 그때 아니면 그때 이제 사람들 살려고 줄 수 있는 거야. 그때밖에 세일 안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오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개한 나라죠. 일본은 경기 침체로 버블 터뜨려서 침체 인정하고 가는 건데 이 나라는 아직도 버블인 듯. BMW, 벤츠, 아우디, 렉서스, 제네시스 같은 고가차가 경차같이 많은 나라죠. 그러고 보니까 경차가 잘 안 보이네. 경차같이 많다기보다는요. 경차가 안 보여요. 그러고 보니 길가에 모닝이나 스파크가 못 본 지가 꽤 됐어. 마티즈도 그 많던 마티즈도 어디 갔지? 마티즈 안 본 지 꽤 된 것 같아요. 마티즈가 그래도 연식이 오래되고 생각보다 매니아층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이 생각보다 이 차를 굉장히 많이 선호했어. 생각보다
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근데 언제부턴가 안 보여. 마티즈 못 본 지 꽤 된 것 같아. 그리고 스파크도 못 본 지 꽤 된 것 같아. 기껏해야 모닝 정도? 모닝이나 레이 정도? 레이도 아반띠에 비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모닝도 K5에 비해서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경차보다 중형차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약간 기본 메타가 약간 중형 세단이 기본이 된 것 같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세단 많이 팔린 나라가 몇 군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일본, 한국, 중국, 미국이에요.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해 못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왜냐면 유럽 같은 데는 경차가 아예 안 팔리고 미국, 일본도 중형 세단이 안 팔려서 일본은 단종을 시켰습니다. 단종을 시켰어. 뭐 캠리나 그 크라운 같은 차량을 단종을 시켰어요. 안 팔리니까. 유럽에도 세단 안 팔려요. 세단 잘 안 나잖아. 지금 유럽 보면 그 신차들 보면 세단이 없어요. 나오는 거.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자기들 나라에 세단이 안 팔린다는 겁니다. 세단을 안 만드는 거죠. 어차피 만들어봤자 사가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유나만 유독 세단은 많이 보여. 세단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보이죠. 뭐 세단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일단 세단이 부담스러운 차량은 맞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유지하는데 돈도 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고가차가 다 세단이죠. 다 세단 아닙니까? 그때 문제는 보통의 젊은 사람들이 이 차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버겁습니다. 팩트로 얘기하면. 소위 차의 전생은요, 아반떼를 유지하기도 버거워요. 여러분, 아반떼도 요즘에 나오는 그 CM7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형 차량입니다. 중형이에요, 중형. 크기를 보더라도 거의 중형이고, 가격을 보더라도 중형입니다. 풀업을 하면 3천만원 나오죠. 뭐, 세형까지, 취등록세까지 다 포함시키면. 근데 요즘에 보면 그런 CM7도 젊은 사람 사는 거 많이 보이고, 그리고 뭐 제네시스도 많이 보입니다. 옛날 같으면 제네시스가 좀 나이 드신 분들, 원래 고급 세단은 보통 나이 드신 분들 타잖아요. 나이 든 어떤 그런 이제 오너분들이나 아니면 회사의 중역분들, 네, 이런 분들이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고급 세단 타면 좀 나이 들어 보인다. 아버지 차 타고 난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요즘엔 제네시스 뭐 젊은 사람이 타도 아파차 타고 난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런 차들이 나이가 좀 있고 벌이가 되는 사람들, 원래 나이 든 사람들이 이걸 왜 타냐? 그분들은 벌이가 되니까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이 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부담이 안 되는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 차를 타고 나면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요즘 제네시스가 약간 젊은 사람들 많이 타도록 디자인을 좀 약간 젊게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젊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소비를 쉽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연비 꽝입니다. 연비 개꽝이에요. 제네시스는 연비를 타는 게 아닙니다. 연비 그냥 기름을 바닥에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심하게 말하면 중형 세단의 반도 안 나옵니다. 거의 반이거나 반도 안 나와요. 기름 먹는 하마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네시스를 몰고 있는 사람들 다 할부예요, 할부. 할부라니까. 일시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제네시스도 이제 옵션 몇 개 추가시키고 6천만 원 넘잖아요. G80 같은 경우에. 근데 6천만 원 일시불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못 사요. 선수가 얼마 낼 수 있겠지만 풀할부도 있어, 풀할부로. 그러니까 그거 뭐야, 풀하고서 샀다고 하면 달에 얼마입니까? 한번 계산해볼까? 자, 할부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60개월 할부 원금 6천만원 선수금 없고 금리 8%.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월 할부금이 120만원이네요. 네. 차 할부 원금 6천만원, 할부기간 60개월, 캐피탈 금리 8% 해가지고 8%보다 더 비싸거든요. 한 10에서 한 12% 가요. 그래서 요즘에 G80이 중고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상에 돌아다니는 차들 여러분 중고 사이트 가면 굉장히 많아요. G80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 버티지 못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있잖아요. 오래 탄 게 아니라
한 만에서 2만이면 거의 새 차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 차도 엄청 많이 나와 지금. 근데 감가가 엄청 심하게 됐어요. 여기 보면 G80 엄청 많아요. 심심할 때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G80 얼마나 많은지. G80 나오네. G80이 보면 연식이 18,000, 29,000, 뭐 6천만원짜리도 있는데요. 거의 차를 얼마 타지 않았어. 네. 키로수가 작아요. 5만 넘는 게 없어요. 5만 넘는 차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매물이 많아요. 다 3만이네요. 3만이고 중고차가 한 4천에서 비싼 건 6천이네. 이거 아마 살 때 7천 넘게 줬을까. 지금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나왔을까? 이런 고가차가. 그만큼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지갑선 얇아지고 거기다 유지비는 장난 아니고 애초에 살 때 내가 선수금 많이 넣고 산 게 아니다 보니까 할부를 하다 보니까 버거운 거죠. 한번 생각해봐. 아까 내가 때려보니까 월 숨만 쉬어 나간 돈이 뭐 보험료까지 한 120만원 120, 130만원 거기다가 뭐 기름값까지 하면 기름값 꽤 많이 드니까 한 40은 잡아야겠지. 40에서 50만원. 예. 차 모는 것만 그 정도 들어요. 다른 건 안 되겠냐. 뭐 생활비나 뭐 밥 먹는 거나 이런 거 안 되겠습니까? 술, 담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런 거 하면 장난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몰고 있는 사람들 버티기 힘들 겁니다. 네, 버티기 힘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버틸지. 아마 지금 가장 힘든 분들이 이분들일 거야. 가장 힘든 분들. 뭐 지금 마티즈 레이 타는 분들, 모닝 타는 분들이 힘든 게 아니라 가장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이 BMW, 벤츠, 아우디, 엑서스, 제네시스 이거 타고 있는 분들. 왜냐, 할부를 땡겼는데 생각보다 경제 안 좋거든. 나간 돈 많거든요. 물가도 올라가지고. 뭐 자동차 샀을 때 그 금리는 변동이 없겠지만 다른 물가는 올랐잖아. 아무튼 이분들 앞으로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